안녕하십니까, YK김입니다. 오늘은 소방기술산책 제9보 9번째 발걸음, 제목은 소화전 오리피스 가마변에 대하여 제3부입니다. 부제목으로 가마변을 잘못 설치하면 규정 방수량에 미달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봅니다 입니다. 1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소화전 오리피스 가마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로그인이 필요하시다고요? 채널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이번 기회에 채널을 개설해서 유튜브와 한 발짝 친해보세요. 아마도 얻는 거가 더 많을 겁니다. 지난 제7보에서는 소화전 방수압이 0.7MPa를 초과하는 곳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8보에서는 오리피스 가마변의 1차측 압력에 따라 2차측 압력이 어떻게 변하며 또 방수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즉 소화전 오리피스에서는 1차측 압력이 2차측에서는 약 반으로 50% 미만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결과 옥내 소화전용 오리피스에서 그 도달 압력이, 오리피스에 도달하는 압력이 42m 수도, 그러니까 약 4kg 수준이 되면은 기준 방수량이 반으로 줄어들어 2kg 이하로 되게 되면은 기준 방수량 131pm에 미달하게 될 것이며, 옥외 소화전 오리피스 65위에서는 오리피스 도달 압력이 54m 수도 5kg 근방 이하가 되면은 기준 방수량이 규정되어 있는 기준 방수량 351pm에 미달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보에서 검토한 사례의 공동주택에서 이러한 방수량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없을지를 살펴보고 사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경우에 대한 대책이,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되면은 그 대책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잠깐 말씀드린다면, 이번에도 약간 이외의 결과로서 고층부, 저층부 옥외 소화전 모두에 상당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옆길로 벗어나서 딴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안전분야 기술자이면서 안전의식이 조금 더 일반인에 비해 낮다고 생각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분야 기술자인데, 그죠? 법조인들이 법의식이 더 일반인보다 철저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느끼듯이 안전분야 기술인들이 안전의식이 더 높지는 않은지 의심도 가는 것 같습니다. 소방기술 자격이 안전분야 자격들인데 시험 문제에 안전이 무엇인지 묻는 시험 문제가 있었다고 들어본 적이 없지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안전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갑시다. 안전이란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은 모든 사람과 사물이 존재하는 현 상태에서 위험의 요소가 전혀 없고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예방과 점검과 훈련이 이제 그 중요 요소로 명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소방시설의 설계나 시공이나 감리는 이 예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에서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안전이란 인간의 실수에 의한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관리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에 의한 사고를 줄이는 것이 안전관리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에서 실수를 하면은 이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실수를 줄이는 것도 안전관리의 하나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냥 대충 해도 방수량이 좀 미달하여도 결과를 보면은 미달하는 정도가 기준치에 80% 70%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어서 그 큰 문제는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우습게 생각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저도 큰일이다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우리 의식이 안전의식이 부족인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거를 옆길로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 기존에 미달되면은 소하여 실패하여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안전의식을 제고하면서 우리 업무에 성의를 다해 봅시다 하는 다짐을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례 건물을 다시 회상해 보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지하 3층에 설치되고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겸용으로 설계되어서 스프링클러 이게 지하 3층에 설치되고 이 배관들은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을 모두 커버하는 겸용으로 설계되고, 또 고층부는 13층에서 25층 거기도 이거는 다이렉트로 공급되고 가압 승합 과정이 없이 다이렉트로 공급되고, 저층부용에는 정압형 감압 발브가 있어서 정압형 감압변에 의해서 이 같은 펌프에 의해서 공급되는 구조였다고 이제 기억을 회상해 주십시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난 1부, 2부에서 놓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현장에는 여러 동의 건물이 경사가 상당히 경사 있는 대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서 건설되어 있어서 그 위치에 따라 높은 지대, 낮은 지대 그 위치에 따라 층이 1층, 2층 같더라도 그 높이가 펌프로부터의 높이가 다르다는 점을 빠뜨렸습니다. 다시 말하여 각동 25층 펌프가 25층이 펌프 플러스 90m가 아니고 낮은 층이 그러하고 낮은 동이 그러하고 높은 동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높이의 지형 그 25층의 높이가 다르다는 설명을 지난 회에서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삽입하고 그래서 지난 회의 내용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건물 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보다 낮은 지형에 있는 동은 그 낮은 정도를 감안하여 모두 별도로 평가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격 유량이 세대층과 주차장층이 서로 다른 점을 놓쳐서 세대층의 전격 유량을 주차장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즉 주차장의 전격 유량은 1450rpm,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10개와 헤드 10개와 소화전, 옥내 소화전 5개의 이제 기본
전격량을 합하면은 1450이 되죠. 그런데 세대층은 필요 전격 유량이 어떠하냐 하면은 스프링클러 10개, 소화전 1개 이렇게 해서 930 rpm으로 상당히 이제 적다는 것을 이제 놓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이한 조건의 지하주차장 및 세대층의 소화수 공급을 겸용하는 펌프가 있는데, 이 펌프의 사양 결정과 세대층의 전격 유량 급수 시 이 펌프의 사양은 주차장 기준의 Q 유량으로 되어 있어서 세대층의 적은 전격 유량을 급수 시에 펌프의 토출 압력이 어떻게 될까? 이 전격 압력으로 급수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더 높아지는 압력으로 공급될 것이다. 문신 펌프를 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참 따져보아야 되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생각 못했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외의 공부도 했습니다. 이 겸용 펌프의 운전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공부를, 전에 못했던 공부를 새롭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경험해 주시면은 재미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층부, 저층부, 5개 소화전 부분, 이 세 부분을 나누어서 소화전의 오리피스 유무에 따른 방출량의 최저기준치 미달 여부와 미달 방지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고층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고의 건물 최상층 25층, 최고의 건물 하는 부분이 이번에 새로이 들어갔습니다. 그 최고 높은 지대의 건축물의 25층의 소화전은 펌프로부터 건물 높이 90m, 이거 낮은 층 기준으로 한 90m 상공 플러스 10m, 우리가 10m로 있는 걸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10m의 고도도 있는 거, 100m 위치에 있다. 전격 유량을 930 rpm, 이것이 이제 또 수정되었죠. 지난번 제 7보에서는 1450 rpm이라고 했었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930을 공급한다. 그렇게 보니까 제 7보에 썼던 설명도가 이렇게 좀 변했습니다. 즉 앞선이 이게 264 rpm이 흐를 때, 0.7mp에서 264 rpm이 흐를 때의 앞선이 주배관으로 1450이 흐른다고 보아 비례로 계산했더니 2.1이었던 것이, 여기서 930이 흐른다고 본 264는 비중이 커서 아마 4.7m나 이제 앞선이 생긴다. 그래서 이 노즐에 도달되는 압력이 좀 낮아질 것 같다. 근데 앞선 이건 거의 설계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번 얘기와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혹시 7보를 다시 보신다면은 요 개념을 좀 더 삽입해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고층부, 저층부 겸용입니다만은 또 그리고 그것이 지하주차장 세대층 겸용이죠. 거기에 대한 사양에 대해서 검토가 이제 필요하다고 앞에서 그랬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즉,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겸용이면서 지하주차장과 각 세대층 겸용이다. 근데 세대층으로 공급 필요량은
930LPM이고 소요양정이 이제 161m였습니다. 이게 전격유 압력, 펌프의 전격 압력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대한 펌프 사양은 1450LPM인데 소요양정은 60m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저기 세대층과 지하주차장에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펌프를 정해보자 한다면은 이 3, 4항에서 나오는 유량은 큰 거, 양정은 또 이쪽이 큰 거, 그걸 두 개를 택해서 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하고 선정한 설계가 없을 것이다. 제가 이제 확신을 하면서 혹시나 있다면은 제게 정보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대층의 전격 유량 930LPM에서 공급 압력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거는 그 펌프의 성능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거는 원심 펌프를 쓰느냐, 또는 뭐 어떤 다른 방법, 급수 방법은 또 몇 가지 있죠. 그리고 뭘 쓸 것이냐에 따라 이제 변동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망펌프, 원심펌프의 성능 곡선을 한번 회상을 해보겠습니다. 전격 100%, 전격 유량의 150% 운전대에는 그 압력이 전격의 65%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최저 유량에서는 그 압력은 전격 유량의 140% 이하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 저기에서는 우리가 이 140%가 아니라 우리는 저 시험 성적서를 보면은 116%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16%이면서 이거는 앞으로는 얼마였죠? 187m였죠. 그것이 이제 시험 성적서 앞에 187m. 그래서 요거는 전격이 여기 161m, 1450일 때는 161m인데 이것이 930rpm, 약 이것이 거의 3분의 2 이하의 위치죠. 3분의 2 정도의 위치에서는 이 압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거는 성능 곡선도에서 줄을 그어서 이 압을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계산법으로 한번 압력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층 전격 유량 930rpm을 공급하는 운전에서 펌프의 토출 압력이 얼마나 나오겠는가를 이제 추정 계산하는 방법이 전번에도 한번 7부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방법은 아까 그 부분, 여기 전격 압력선, 전격 유력선을 이렇게 표시하고, 요게 곡선은 원래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걸 직선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서 요 높이가 얼마나 되겠는가 알아보는 방법이 이게 간편한 방법으로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전격값 대비 상승 압이 얼마인지 계산해 본다. 그래서 이것이 이 삼각형의 이제 상사 법칙을 이용하는 거죠. 이 1450대 87 나누기 3 빼기 62는 26이죠. 26은 요거가 이제 요 길이 1450 빼기 930을 한 길이 요것 때
요거 x를 여기 10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걸 놓고서 식을 세우고서 x는 하고 세우면은 여기에 520이죠. 1450 빼기 9302 520 곱하기 26 나누기 이제 1450으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9.32m가 나오는데, 요거를 약간 이렇게 보물선을 그리고 있으니까 보정을 해서 10m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30 lpm에서의 토출 압력은 161 플러스 10한 170일이 이제 170일이 된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 압력수도 170일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 보면은, 제일 낮은 동 기준 25층의 높이가 90m였고, 그 다음에 지대가 높아서 최고 높은 위치에 이제 동에서는 한 10m 높다. 이래서 10m가 또 올라가고 필요하고, 손실 수도가 44m다. 이걸 지난 검토에서 7보의 검토에서는 이걸 54m라고 봤죠. 이거를 10m를 요리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화전 필요 수도가 17m다. 그 다음에 10이라는 것이 또 생겨야 됐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겸용 펌프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운전 상태가 930에서 운전될 때는 10m의 여유 양정이 발생되어서 이거가 더 있어서 이제 171m로 그것이 이제 공급되도록 이렇게 성분을 171m를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61m다, 187m다 하는 거는 이 우리 사례 현장의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그거를 여기 반영해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압력 고층부의 압력 형성 및 방수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고위동, 최고층. 요 최고위동 하는 말이 이제 요번에 새로 만들어낸 말인데, 그 대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동 펌프로부터 그러니까 90m 플러스 다른 동 낮은 동보다 10m 더 높은 위치다. 이렇게 이제 잡아봤습니다. 화재에 의해 스프링클러 10개가 개방되고, 그 다음에 소화전 1개가 이제 동시에 방수되어서 930 lpm의 수량이 흐르고 있다. 그리고 설계 손실 수도가, 그러니까 최고 위층가에서의 노즐까지 설계 손실 수도를 44m로 가정했다. 되어 있다. 이렇게 볼 경우에, 지난번에는 요걸 제 7보에서는 54m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10m를 떼어서 이 고도 부분으로 옮긴 것입니다. 펌프 토출압 161m가 이제 발생된다고, 이게 펌프의 전격 이제 압력이죠. 그래서 소화전 오리피스에, 이때 소화전 오리피스에 이제 걸리는 수도가, 소화전 오리피스 위치에 걸린 수도가 이렇게 19.4m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데 요번에 이제 펌프 겸용 과정에서 발생된 또 10m 여유양정이 또 있죠. 161m에서 171m로 펌프의 양정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10m 부분이 더 있어서 오리피스 다음에는 29.4m, 19.4에 10m가 더 들어가서 29.4m의 앵글 밸브 출구가 이제 인가된다고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29.4 앵글 발부 출구 여기에 이제 오리피스를 붙이죠. 그런데 29.4m 되는 부분에 여기가 이제 오리피스를 붙여서 문제가 되는데 오리피스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25층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위는 이 동보다가 이제 더 낮은 동, 3m 이상 정도 낮은 위치에 또 동이 다른 동이 있다면은 이 동들은 25층이더라도 최고위 동 기준으로 24층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는 23층에 해당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과압이 이제 계산될 겁니다. 과압 검토를 할 때는 이제 전격 유량이 흐르지 않고 소화전 한 개가 흐른다고 보고 따져야 되죠. 그래서 그 부분 오리피스가 설치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다음 그 아래층 최고위동 24층이 됩니다. 거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층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이제 같이 발생이 된다면은 25층보다 3m 낮고 방수수도 이게 마찰 손실 수도가 0.2m 감소해서 3m 암비 3m 플러스 0.2m 3.2m가 증가돼서 앵글 발부 출구 압력이 32.6m가 된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층에 저기 오리피스 2차압은 15.2가 나와서 기준치 이제 17에 미달되죠. 그래서 결국 방수량도 115lpm으로 130에 88%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위에서 계산한 0.2m 마찰 손실분 감소는 이렇게 하전 윌리엄스 공식으로 가지고 3m 길이 이렇게 흐른다고 봐서 계산해서 0.2m의 수두를 마찰 손실 수두가 발생된다. 그런데 지난번 제7호에서는 위치가 낮아지면서 마찰 손실 수도 감소는 이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유량이 264였죠. 유량이 아주 좀 상당히 작아서 이것이 0.1도 안 되고 0.0 얼마 나오기 때문에 무시했던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 아래층 23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층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2층은 위층보다 또 3m 낮고, 그래서 3m 압이 증가되고 마찰 손실 압 감소분 0.2m가 이제 더 추가되어서 참고 이거는 추가되어서 35.8m가 앵글 발부 출구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35.8m를 이 공식에 대입해서 16.7m 2차 압이 발생이 된다, 그죠? 그래서 방수량은 120lpm 밖에 안 나와서 130에 92%가 나오는 것으로 됩니다. 다음 그 아래층 22층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22층도 같은 방법으로 앵글 발부 출구 압력은 23층 압 35.8에서 3.2를 보태 39m가 되어서 오리피스 2차 압은 18.2m가 이제 나오는 것으로 되죠. 그래서 방수량은 125lpm이 된다. 그래서 130에 미달입니다. 그 다음 21층은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은 130 딱 1lpm 0.7pm입니다만 그만은 130 딱 맞는 이제 방수량이 되어서 그 이하 20층 이하는 문제가 없는데
21층에서 24층까지는 방수량이 미달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위 내용을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25층은 최고압도 검토하기 위해서 이 표를 만들었는데, 최고압은 이런 상황, 이것이 이제 1차압이 막 거의 70 수준이 이제 막 넘어가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0.5짜리 이걸 0.47 이걸 다니까 이렇게 압이 쭉 낮아졌고, 근데 최저압이 발생되는 이런 시점에는 24층에 0.47을 달아가지고는 이렇게 15.2, 16.7 이런 식으로 압이 기준치 한 19.4, 한 20이 나와야, 20m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달이 되어서 결국 방수량은 90%가 모자라는 부분, 90%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 22, 3, 4가 2, 3, 4가 거기에 미달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방수량이 미달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뭐겠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가압비가 좀 덜한 거의 이거는 50% 미만으로 감압을 했는데, 그것보다가 좀 감압이 덜 되도록 하는 오리피스를 설치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감압비가 필요할까? 간신히 도달한 21층을 포함해서 그 필요 감압비 딱 맞추려면 얼마가 필요하냐? 이게 우리가 0.46 하는 거가 이게 지금 기성품입니다만은 0.56 정도만 하면은 이거는 그거는 기준치는 오버될 수 있는데, 좀 여유 있게 0.7짜리 감압비를 다 적용을 하면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압비 0.7짜리로 그렇게 24층에서 쭉 27층까지 설치를 했을 때, 최저압은 전부 22, 25, 27, 29 이런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면 최고압에는 영향이 없느냐 하는 것도 영향이 있죠. 영향이 있지만은 아무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2차 최고압 때도 이렇게 되어서 0.7짜리로 좀 만들어서, 또는 제작을 또 구매를 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의 검토 내용은 25층에 여유압력 10m가 더 발생이 된 경우였죠. 펌프의 겸용으로 인하여 여유압력이 10m가 더 생겼다고 이제 위에서 해석을 해봤는데, 그런 여유압력이 없다고 봤을 때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그때는 22층부터가 아니라 19층부터 미달되었습니다. 미달된 현상이 그러니까 74% 수준에서 99% 수준으로 이렇게 미달되는 결과가 이게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비율 감압변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하는 거를 표로 이제 정리를 해 봤는데요. 그래서 그때는 24, 23층 이런 부분은 0.9짜리를 감압비 0.9짜리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게 표가 만들어지고, 22층에는 0.8짜리, 그 다음에 21층, 20층, 19층 이런 데는 0.7짜리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다. 그렇게 이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0.7짜리와 0.8짜리, 0.9짜리, 그러니까 0.8은 없어도 0.9를 여기 설치해도 사실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적게 만든다면 0.7짜리와 0.9짜리를 준비를 하고,
뭐 그것도 크게 힘든 일이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0.8짜리도 이렇게 제품화를 해서 생산해 한다면은 이걸 만드는 거는 지금 보다가 그 안에 구경을 23파이던가요. 그거를 좀 뭐 24파이 정도로 조금만 넓히는 식으로 이거를 조정을 하면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뭐 거의 어렵다는 건 아니고, 이 서류상으로 뭐 따져보는 것이 힘들고 또 설치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저층부 옥내수 화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7보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시공된 경우, 즉 정합형 감압변에 의해 저층부 12층의 급수를 한다, 그렇게 있었죠. 그 개요를 보면은 저층부 총 층고가 3m짜리 12개층, 5m짜리 3개층인데 이번에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 들어갔죠. 그래서 10m를 더 하면은 이게 51이었는데 61로 이게 증가가 된다. 그래서 펌프 12층 손실 수도는 전에는 40m가 했는데 30m, 요 10m 일이 좋습니다. 30m로 이제 만들어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감압변의 2차 측 압력 수도는 결국은 우리 7보에서 얘기했던 118m, 이걸 뭐 그대로 돼 있는 걸로 이제 보겠습니다. 감압변은 뭐 정합형이다 하는 거는 이제 상기를 다시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스프링클러 10개와 소화전 1개가 동시 작동되는 930 rpm 이제 흐르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우리 제7보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4 내지 12층 9개층 이거는 오리피스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아래층 B3에서 3층 6개층만 오리피스를 설치한다고 이제 결정을 했었죠. 그런 경우에 저층부 최고 위치 건물 12층입니다. 최고 위치 건물, 요게 좀 이제 추가 삽입된 개념인데 그걸 이제 기억에 좀 머리에 두시고, 930 rpm이 흘러 손실 수도 30m가 발생된다. 전에는 40m로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층 주배관 압력 수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27m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걸로 됐습니다. 역시 사실은 그러니까 주배관의 압력 수도군요. 그래서 다음 주배관에서 앵글 발브 유량이 130 rpm이 흐른다면은 배관의 앞선은 5m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걸로 이제 추산이 되었었죠. 이를 감안하면은 앞손이 5m가 일어나서 22m의 저게 그것이 온다.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19.4, 그러니까 이건 노즐이군요. 노즐, 앵글 발브가 아니고 노즐에 독달하는 것이 17 기준이죠. 그래서 5m나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오리피스 안 달아서 하니까 문제가 더 없고, 11층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압이 증가하는데, 위치수도 3m 증가, 그 다음에 앞손 감소분 0.2m, 층당 0.2m, 그 3.2m가 압이 증가하죠. 그래서 그거는 앞에 설명하려고 한 사항입니다만은, 이렇게 0.2m라는 거는 이렇게 하젠 윌리엄스 공식으로 계산해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3m 길이 930 rpm이 흐른다. C 값은 100으로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10층, 9층, 8층, 7층, 6층 이렇게 내려가 봐도 압력이
3층까지 2.4층까지 문제가 없었고 3층에는 이제 51m가 나오는데 여기는 오리피스 가마변이 설치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기가 42m 이상이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되었죠. 오리피스 다음 오리피스 전의 압력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3층에서 문제가 없죠. 저유량 발생 위험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래층은 더욱 없다는 걸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 7보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시공한 경우에는 방수량 미달 우려가 없다고 결론 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오리피스 설치 여부를 공학적으로 따져보지 않고 관례적으로 또는 잘 몰라서 많이 달아도 괜찮다 해서 최상층 12층만 빼고 아래층을 모두 설치하자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를 봤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때의 스프링클러 헤드 10개, 소화전 1개 이렇게 해서 화재가 발생된 상황인 경우에는 저층 고지대 저층부입니다. 10m 알파를 반영한 고지대 동에서 61m 이제 그 위치 수도가 필요하고, 손실 수도는 30m로 이제 좀 작게 봐서 30m 간다면은 사이즈 파이프로 3m 가는데 0.2 사실은 압력이 손실이 발생되니까 30m 300m 가야 소위 20m 압선이 발생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450m 거리 수준이 되면은 30m 압선이 이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타당한 수준이 30m 수준인 것 같아요. 강화변의 2차측 압력 수도는 그래서 51m 층고와 대지 높이 10m, 60m와 손실 수도 90, 30을 해서 그것이 이제 92mm 되는데, 여기에 소화전 방수 압력 17과 그 다음에 주배관에서 소화전 노즐까지 앞손 가정치 10m. 근데 사실상은 우리 5m면 된다는 계산이 있습니다만, 여기 5m 여유압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바파이프 설정은 118m로 설정되어 있다. 이거는 제7보에서 가정한 압력 그대로입니다. 12층에서 전격 유량 930rpm이 흘러 손실 수도 30m가 이제 발생된다면은 12층 주배관 압력 수도는 118 설정하면서 층고 51m, 대지 10m, 손실 30m를 빼면 27m의 압력 수도가 이제 주배관에 발생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배관에서 앵글발로까지 가는데 130rpm이 흐른다면은 배관 플러스 호스로 해서 호스까지로 해서 5m로 추정이 되며, 이를 감하면은 이게 노즐 도달 압력이 22m가 됩니다. 이건 앵글 발브에서 호스까지 가는 얘기입니다. 2층에는 12층에는 오리피스를 설치하지 않았다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설치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또 판단을 최고층 해서 25층은 설치 안 하고 그 아래층은 모두 설치하는 이런 또 것을 잘 모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랬다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방수량 미달 문제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11층에서 보면은 12층보다 위치수도 3m, 앞손 감소분 0.2m 이것이 증가하여 11층 주배관 압력은 30.2m가 됩니다. 주배관에서 앵글밸브 쪽으로 130rpm이 흐를 때 앵글밸브까지 2.6m 손실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서 2층에 오리피스를 설치했다면 앵글밸브 출구 즉 오리피스 1차 측 도달 수도는 30.2 빼기 2.6 한 27.6m의 이제 수도 압력이 도달됩니다. 그래서 오리피스 2차 측 압력은 이 공식에 의해서 13m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준치를 우리가 19.4m로 보는데 여기에서 현격히 미달하고 있죠. 그래서 방수량은 106rpm 130에 한 82% 수준이 되고 다음 10층에서는 앵글밸브 도달 압력 수도는 11층의 앵글밸브 출구압 27.6에서 3.2m 가산돼서 37.8m가 되고 오리피스 이제 2차 압 출구압은 14.4m가 나옵니다. 그래서 19.4보다 많이 모자라지요. 그래서 방수량은 112rpm 기준압의 86%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9층을 살펴보면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앵글밸브 즉 오리피스 입구 도달 수도는 34m가 나와서 오리피스 2차 압은 15.8m 역시 19.4에 미달돼서 방수량은 117rpm이 나와서 90% 수준. 8층에서는 오리피스 입구 도달 수도 30.6m. 그래서 오리피스 2차 측은 16.9m. 방수량은 121rpm 93%. 다시 7층으로 내려가야 되는군요. 7층에서는 39.4m. 2차 압은 18.4m. 또 미달이군요. 126rpm. 결국은 7층도 방수량이 약간 미달하는 것이 됩니다. 이제 6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6층은 뭐 계산해 보지 않아도 간신히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층은 그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겠죠. 5층이 하는. 즉 오리피스를 설치하지 않아야도 되는 4층 내지 12층에 오리피스를 설치하면은 7층 내지 12층의 방수량 미달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오리피스를 설치한 곳이 많이 있을 것인데요. 시급히 불필요한 곳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위 저층부 검토의 요점은 정합형 감압변을 사용한 경우에는 엄격한 검토를 거쳐 필요한 곳은 설치하고 불필요한 곳에는 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위에 검토한 내용은 최고 위치에 있는 동, 최고 고지대에 있는 동에 대한 저층부 검토로 보아서 그보다 아랫곳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새로이 이것을 따져보고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옥외수화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외수화전의 설치 높이는 또 이게 지대가 좀 비탈진 이런 대지 같은 곳은 뭐가 차이가 큽니다만은
제가 가상한 거는 그 층고를 아주 낮은 층고 기준으로 13m, 지하 3층 바닥에서 13m 하면은 좀 낮은 지대 기준이죠. 거기를 기준해 가지고 보니까 30m 앞선으로 가정할 때에 75m의 그 소위 옥외소화전 토출구에서의 이제 압력이 이제 생각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 오리피스를 달 텐데 오리피스를 달기가 좀 상당히 애매한 곳이 됩니다. 그보다 더 높은 지대는 더욱 또 뭐 그렇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상세히 따져봐서 불필요한 곳, 필요한 곳을 좀 판정을 할 것이 필요하며, 이렇게 우리 시중에 48% 수준으로 감압하는 그 아주 고율 감압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쓰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좀 이거를 70% 80% 수준으로 감압되는 오리피스들을 설치한다면은 조금 이런 애매한 장소에 아주 적합하지 않겠나 하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한 것을 종합하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층부를 보면은 이 고층부에는 체절 운전 시 과한 압력에 영향을 받는 고층부는 소화전 한 개 사용 시와 전격 유형 사용 시 압력 차이가 상당히 커서 오리피스 설치에 상당히 주의를 요한다고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본 영상의 사례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 사례 공정에서는 사례 공장의 전 공장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펌프가 이제 겸용화에 의해서 여유양정이 10m가 발생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오리피스 설치에 의한 2차 압, 저압 방수량 미달 우려가 좀 작았습니다만은 여유양정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최저압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장에 나오는 0.5형이라고 지금 가칭을 해봅니다만은 거의 50% 미만이 되도록 감압하는 오리피스를 그것만 쓰지 말고 다른 70%, 80%, 90%형의 감압발로를 감압 오리피스를 만들어서 적절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저층부에 대해서도 최고 위치 동을 가지고 검토해 봤지만은 거기서는 4 내지 12층에 구계층에 불필요한데 이거를 잘못 설치를 하였다면은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겠으며 그보다 낮은 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5층, 6층 이상의 층에 불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좀 상세히 따져서 설치 여부를 판단해 보시라 7보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옥외소화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매한 경계치 70m 아래 위에 압이 이제 방수압이 되는 곳에 그냥 애매한 부분에다가 50% 미만 되는 미만으로 감압하는 오리피스를 설치해 버리면은 수압이 너무 약해집니다. 그래서 여기도 7, 80% 정도로 감압하는 오리피스를 설치할 것을 적극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각 그 현장의 경우에 보면은 아파트 현장 특히 보면은 산비탈 비슷한 곳에 이게 대지가 되어서 아랫동과 윗동의 차이가 뭐 10m 정도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동별로 또는 옥외소화전 경우는 그 이제 길 따라가면서 위치별로 따져보는 수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방시설 소위 설계업체와 소방감리업체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 기술자들은 가마보리피스 설치 여부를 좀 명확히 하는 것을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마보리피스 공급업체에서는 여러가지 가마비의 오리피스를 만들어서 그 수요에 따라 줘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긴 검토를 통하여 저를 포함한 소방기술인들이 제 방송을 이제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오리피스 가마변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좀 이해하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정확히 설치하는 또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소화전 가마변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